22년 3월 합니다. 22년 3월. 몇 주 동안 계속 숙제였죠? 지난번에는 뭐 이거 하느라 못하고 저거 하느라 못하고 그래가지고 10월 모의고사 해설하느라 못하고 그다음에 육모 해설하느라 못하고 이래가지고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22년도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년 대수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프린트로 책이 있으신 분들은 몇 쪽이니? 54쪽 하시면 됩니다. 54쪽. 보고 하시면 되고 3학년들이 빠진 만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고 전체 유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풀고 주제 찾는 법 이런 것들 내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3학년들 빠지고 나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우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35분 주고 원래는 30분 주거든요. 근데 니네 처음이니까 35분을 준 건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시간을 줄여갈 거예요. 왜 30분 모의고사를 보느냐? 30분짜리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70분 시험이잖아요, 영어가. 근데 그 중에서 20분이 듣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이 듣기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못해도 한 5문제는 풀잖아요. 그죠? 18번, 19번이랑 도표 문제까지 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넘기면서 한 5문제 정도는 풀잖아. 그렇게 치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 3분, 2분 정도가 돼요. 52분 내에 나머지 18번부터 45번까지 중에 원래는 이제 28문제인데 그 중에 한 23문제? 23문제 정도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듣기 하는 동안 푼 이 5문제를 제외한 23문제를 갖다가 52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를 30분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내가 만들어 놨잖아. 그지? 노트를 만들어 놨잖아. 책에다가는. 그 노트를 만들어 준 이유가 여러분들 노트 들고 다니면서 적는 거 잘 안 하잖아.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다 하셔도 돼요. 내가 추천하는 거는 노트예요, 노트. 니네가 하도 안 들고 다니니까 옆에다가 노트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3학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노트 잘 정리해가지고 좀 들고 다니려고 했어요. 니네 이거 쓰고 나면은 또 다른 책으로 갈아타고 또 다른 책으로 갈아타고 할 건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들춰보고 앉아있냐고. 사실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노트를 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도 이제 그 편입 공부할 때 1년 동안에 내가 만든 노트만 8번이에요. 8번. 또 이런 얇은 노트가 아니라 좀 두꺼운 노트였는데도 8번 정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거를 빽빽하게 채우진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다른 거 적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근데 그게 이제 8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 중에서 내가 초반에 이제 적었던 부분들, 중간에 적었던 부분들, 그리고 후반에 적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해도가 달라지에 따라서 이제 필기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8번 중에 딱 4번만 딸랑 들고서 시험장 갔어요. 그때 가면은 단어를 외워도 소용이 없어. 당장 지금 다음 주가 시험인데 단어 몇 개 더 외운다고 뭐 얼마나 뭐 그러겠어, 그지? 당장 내일 시험인데 단어 외운다고 그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노트 정리해놓은 걸 가지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었었지? 맞다. 노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지문이 생각날 정도로 노트 내용만 봐도 노트에 지문이 안 딸려 있어도 내 그 지문 내용이 다 생각날 정도로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니네가 시험 보기 전에 그 노트만 봐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노트 만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3학년들 다 갔고 이제 다다음 주면은 시험이죠 벌써, 그죠? 요번에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 이제 거의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기점에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은 노트가 없을지언정 다음 시간부터는 꼭 노트를 들고 와서 노트에다가 필기하는 좀 습관을 좀 들여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니네 자산이야. 노트가. 내가 이제 뭐 적어주는 것들 뭐 단순 이제 그 유형별 풀이뿐만 아니라 내가 중간 중간에 이제 그 배경 지식 같은 걸 알려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적어두면 나중에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단어 같은 거, 수거 같은 거 이런 것들 적어드리는 거 그게 계속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니네 이제 그 기출을 다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알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여기서 나왔던 게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빈출이죠. 빈출 어휘, 빈출 수거 이런 것들, 그지? 그리고 빈출 개념들,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나왔던 거를 또 하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별로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인문이 됐든 아니면 뭐 철학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신의 그런 과학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그러더만 그제 비트코인도 나오고 이번에 작년에 돼서야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배경 지식도 알려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적어놓으면은 내가 알려줄 때 배경 지식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전체 개념에 대한 핵심을 추려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나한테 내신 배우신 분들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어떤 거야? 그게 적자생존 뭐 이런 거, 자연 선택설 이런 것들은 내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제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적용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설명으로 또 다르게 내용이 저자가 다 달라지니까 필자가 다 달라지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나 봐 교수님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필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0분 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논점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를 이 시간에 풀면은 시간이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알려드릴 뭐 유형별 풀이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익혀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번 3학년들도 그렇지만 내가 작년 한 11월 아니 정확히는 작년 8월 맞지? 작년 8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시반을 개설을 해가지고 쭉 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 복습이야 복습. 그냥 일주일에 이거 영어 공부 몇 시간 하니 이러면 4시간 하는데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일주일에 4시간이면 뭐야? 일주일에 그냥 매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그 4시간 빼고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잖아. 정시를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시작한 뭐가 있어야 돼?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야.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럼 또 뭐 내신 깔짝대다가 뭐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시간 다 가고 남들이랑 출발선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이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시작한 만큼 너네가 얻어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복습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 듣고 이해했어 거기까지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는 뭐 바보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복습을 했겠냐? 나 공부할 때 이해했는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왜 하냐면 52분 걸리는 걸 30분에 당연히 못 풀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 가면은 그 3학년들 중에서도 이제 다 이제 갔잖아요, 그죠? 3학년들 중에서도 30분 줬는데도
그 안에 18번부터 45번까지 다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 약간 가야 되나요? 뭐? 아니 3학년 저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하나 더 한 명. 넌 들어, 너 좀. 너 지금 몇 주를 빠졌는데 시키야. 2주. 뭘 2주야? 내가 지금 2주 아니에요? 출석부에 적혀있는 게 3주인데 죽으려고 그냥. 아니.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일은 없어요. 70분 안에 정말 70분 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그 듣기랑 다 했을 때 시간이 모자라는 일은 없어요. 빨리 푼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내가 고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문제를 푸는 순서. 정확히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인데요.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인데 이거를 이제 나는 3개의 세트로 나눕니다. 18번부터 30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1번부터 40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41번부터 45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놨을 때 여러분들 대충 보이잖아.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때요? 제일 어려운 게 몇 번이야? 제일 어려운 게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죠? 2번에 빈칸, 순서 삽입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잘 들어봐. 니네가 이제 내신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때요? 배점이 높아요. 너무 당연한 이치거든 내신에서는 이게.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든 최대 배점이 몇 점이에요? 3점이야. 나머지는 뭐야? 2점이야. 아무리 쉬운 문제도 2점이야. 맞지? 아무리 쉬운 문제도 2점이고 어려워봤자 3점이야.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 얘를 먼저 푸는 게 당연하겠죠. 쉬우니까 1번 먼저 풀어. 얘가 1번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먼저 푸는 게 좋을까? 3번을 먼저 풀어야 돼요. 왜? 방금 말했잖아. 100점은 어차피 똑같다니까. 41번부터 45번까지 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로 최소 다 맞췄을 때 최소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 점수는 몇 점이에요? 다 2점이라고 쳤을 때 다 맞으면 10점이죠. 10점이면 여러분들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죠? 10점이면은 한 등급이에요. 한 등급이야. 근데 만약에 니네 이제 고질병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자주 걸리죠. 빈칸이 됐든 순서나 삽입이 됐든 시간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52분에 우리가 23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 계산으로도 2배가 안 되죠 지금. 그럼 한 문제당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이 채 안 돼요. 그쵸? 근데 너네 빈칸이랑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문제만 나면 몇 분씩 써? 5분, 6분, 7분, 막 8분까지도 쓰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뒤로 봤을 때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2번이랑 3번이랑 비교했을 때 3번이 훨씬 월등하게 쉽거든요. 길이만 길었지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 오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2번보다는.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맞춰. 얘 맞추나 점수가 똑같은데 왜 굳이 여기에 매달려 있냐 이거야. 내 말은.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얘 5문제를 확실하게 잘 맞춰가지고 10점을 확보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반대로 봤을 때는 2번을 먼저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3번으로 가면은 5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3번에 돌입을 했어. 3번을 풀기 시작했어. 41번부터 45번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거든. 아직 마킹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게 돼요? 막 급하게 빨리 막 이렇게 읽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지? 그지? 근데 이 5문제를 다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몇이나 돼요?
5의 5승분의 1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확률이죠. 5의 5승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부터 풀어야 돼? 2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3번을 그 다음에 푸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고.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4등급인데요. 나는 3등급인데요. 했을 때 요것만 잘 지켜주셔도 평균 점수가 5점 이상이 올라가요. 많은 경우에는 10점 이상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5점이든 10점이든 내가 만약에 뭐 70점 후반대가 평균 점수가 내가 그렇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러면 그 5점만 더 얻어도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10점이 올라갔어? 그럼 뭐 어떤 점수권이건 간에 한 등급이 무조건 올라가죠.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잘 지켜줘도 등급이 올라가요. 점수가 아니에요. 등급이 올라가요. 알겠어? 요거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켜주시고 순서를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아까 전에 이제 오래 끌지 말라고 했죠. 어려운 문제 또는 나한테 좀 버거운 문제 있죠. 이거는 내가 풀 깜냥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나한테는 좀 뭉치는 문제다 싶으면은 무조건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니네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매달리는 게 너네들 고질병이야. 고질병. 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매달리는 거. 근데 시험 시간에 시험 보는 동안에 잠깐 생각 깊게 들어가면은 바로 5분 지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풀어도 돼. 굳이 그거 3점 하나에 못 매가지고 지금 그치? 나중에 넘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마킹부터 하세요. 마킹부터. 나중에 몰아가지고 마킹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 뭐가 일어나? 마킹 실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마킹을 하면서 뭘 해야 돼? 반드시 별표 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1, 32, 33 해가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내가 31번을 별표를 쳐놨어. 얘가 OMR 카드거든. 얘가 OMR 카드야.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31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주세요. 이것도 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해주면 니네가 답안지를 밀렸어. 31번이 있다라는 거를 간과하고 32번 답부터 31번에다가 우겨 넣는단 말이야. 긴장하면 그래요. 지금 안 그럴 것 같지? 긴장하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주세요. 빨간색은 그 OMR 카드 인식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반드시 별표를 쳐주세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나는 빨간색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연필로 해. 샤프로 하든지. 그럼 나중에 지우면 되잖아. 지우별로. 그지? 지우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이거 안 푼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돼. 무조건. 무조건 체크를 해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 마킹 다 했으면 다시 별표 문제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고. 왜? 자, 처음에는 어렵다고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넘어갔는데 별표를 치고 넘어갔는데 사람이 긴장을 하면 원래 잘 읽히던 것도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 내가 여기까지 완료를 했다? 마킹까지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야? 이 마음이 이때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안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다른 문제 다 풀고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이 바뀌거든요. 근데 시선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처음에 잘 안 보였던 문제들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여기로 이때 다시 별표 친 문제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 다 풀었다? 그럼 뭐 해야 돼? 검토해야죠.
이것도 중요하거든. 한 40분 정도 됐을 때 한 원래 정답이 끝나는데 한 45분쯤에 마킹 다 하고서 엎드려 작은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 있어? 다시 검토해봐. 니네 그러다가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뭐예요? 18번, 19번, 도표, 일치 문제 이런 거 틀린다니까. 쉬운 문제들부터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긴가민가 헷갈렸던 문제들도 검토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시험 종 치는 그 순간까지 검토하는 거야. 그 순간까지 무조건. 다 풀었다고 너는 연습할 때도 특히 나랑 이제 30분 모의고사는 뭘 할 때든 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다 풀었다고 그냥 그 덮어놓고선 딴짓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고 엎드려 자고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야.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 중에. 알겠죠? 또 여기까지만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등급이 오르는 그런 마법. 진짜. 이거는 믿어도 돼요. 날 믿어도 되는 게 지금 내가 이 방법을 고수해가지고 지금 내가 벌써 가르친 지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에 이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방법만 알려주고 방법대로 실행만 했는데도 점수가 올랐다 등급이 올랐다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대로 안 한 거고 잘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잘하는 친구들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등급이 나온다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저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손해볼 건 없거든. 그치? 손해볼 건 없으니까 저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이득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번 유형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다 적었니? 안 적은 사람? 사진 좀 찍었어. 그래. 나 안 나오게 좀 찍어줘. 예. 뭐 마라톤인가 뭔가 하더만. 출근하는데 40분 걸렸어요. 강동역에서 여기 오는데 도로를 다 막아가지고. 됐어? 지워도 되죠? 제일 열이 받을 때가 뭔지 알아요? 강사 생활하면서 내가 남들 다 쉴 때 못 쉬잖아요. 나는 출근하려고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힐 때가 내가 제일 열이 받아요. 진짜 열받아요, 진짜. 자, 18번은요. 18번까지 뭐 해설을 하지 말고 이 18번 유형이 다른 데 나올 때도 있어요. 다른 그 문제에 이 유형의 그 글의 유형이 다른 문제의 접목이 될 때도 있어요. 19번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18번까지 뭘 해 하지 말고 이 18번이 여러분들 그냥 봐도 거의 90% 이상, 95%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풀어도 그냥. 그지? 근데 최대한 줄이자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별표친 문제, 거기다가 우리가 쏟을 시간이 단 10초, 단 20초라도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자는 거야.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안내글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아니면 경고라든지 그지? 요런 유형의 글이에요. 요런 유형의 글입니다. 이런 유형의 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도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전화를 하는 거야? 그냥 잡담할 때 말고 두 글자 용건이죠. 용건 그죠?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치? 여기에도 용건이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용건이 있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주제죠. 근데 이런 용건은 빙빙빙빙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이거는 효율적이어야 하거든. 이거는 하나 만약에 빙빙빙 돌려 말하고 싶어가지고 소설을 한 번 써서 그 사람한테 줬어. 그 말이 안 되죠. 최대한 짧은 그 글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주제를 그 용건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용건은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죠. 직접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어떤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want 목적어 to 부정사라든지 뭐 would like 라든지 please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령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 딱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죠. 그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초반에는 일단 그래도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초반에는 반드시 상황 설명이 들어가고 상황 설명은 대충 읽어도 돼요. 상황 설명은 대충 읽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대충 이해 갔으면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18번 문제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봐. 한번 봅시다. 18번. I heard from Antonio 어쩌고저쩌고 that you are producing handmade gloves. 아 그러면은 내가 뭘 들었는데 네가 수제 장갑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었대요. 아 그럼 그래가지고 뭔가를 지금 뭐 편지를 쓰고 있는가 보다. 그리고 어디 나와 있어? 뒤에 밑에 보니까 밑에서 이제 뭐 세 번째 줄인가요? Please let me know full details of the gloves you would recommend. 네가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장갑의 완전한 전체 세부 사항들을 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 would also help. It would also help if you could provide me with some samples. 샘플 같은 것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죠,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이걸 찾아줘야 돼. 아, 장갑 만들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쭉 내려가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 그리고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습관도 좀 들이세요. 나도 그러거든. 나도 문제 풀 때 밑줄 그으면서 풀거든. 왜 그러냐면 앞에 봐봐.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그 긴장이랑 연관을 짓게 되는 건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다 밑줄 그으면 그 의미가 없고 방금 나온 그 플리즈, 렛미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놔. 아니면 정말 딱 중요한 단어들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놔. 진하게. 보통 샤프로 다 풀잖아. 볼펜을 푸는 사람 없죠. 샤프나 연필로 풀잖아. 그치? 그 샤프나 연필은 그 진하게 이렇게 몇 번 동그라미를 쳐놔. 그래야 왜 그러냐면 긴장을 했을 때는 다 읽고서 선택지로 갔다? 근데 방금 뭘 읽은지 까먹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중요하다라고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을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는 거죠.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은 다시 읽을 때 막 단어가 여기저기 뭐 에너그램처럼 막 섞여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을 꼭 들여. 당연히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니네 그 국어 할 때도 밑줄 그으면서 보지 않니? 하나도 저는 밑줄 안 긋고 푸는데요. 국어도 잘한다. 그래서 몇 대 그럼 나오냐? 국어 1등. 오. 국어는 잘하지.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왜 그럴까? 단어를 왜 안 외울까? 사연이 사연이 있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볼게요. 번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입니다. 어떠한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에 관한 이야기가 19번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우리 뭐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이소부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쭉 맨 마지막에 읽었는데 뭐 흥부돌보도 그렇고 뭐 백설공주도 그렇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후반부에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예요? 주제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거든요. 그치? 그래서 사실상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만 집중해 주면 돼요? 후반부에만 집중해 주면 돼요. 그쵸? 잘 봐, 해봐. 그래서 한 반 정도를 뚝 잘라가지고 요 밑에만 읽어줘도 어느 정도 앞에 내용 파악 가능하고 보통 요 부분에 많아요. 교훈이라는 거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보통 심경이나 분위기 맞추는 문제죠. 그 심경이나 분위기가 이 뒷부분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냥 단연 심경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만 보면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죠. 그럼 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야 되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 봐, 앞에 봐봐. 잠깐만, 쓰기 전에 잠깐만.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냐면 요 앞에 내용이랑 요 맨 뒤쪽 내용이랑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반대거나 아니면 뭔가가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 처음에 앞에 부분을 읽다가 심경이나 분위기를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멈춰. 더 읽지 마.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맨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정도만 읽으셔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선택지 찍어내는 데까지는 30초도 안 걸려요. 지금 나랑 같이 해볼게요. Finally, it came to my turn.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I was supposed to walk backward off the cliff. 절벽에서 뒤로 걸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Just looking down the cliff made my legs begin to shake. 어떤 상황이에요? 떨리는 상황이 좀 무서운 거죠. 지금 절벽에서 지금 뒤로 걸어가는데 무섭지. 거기서 멈추라고. 맞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만 읽어주면 되겠죠. I arrived safely at the bottom, overjoyed by the success. 끝났죠? 어때? 무서웠는데 기쁜 거. 3번이죠. 30초 안 걸렸을걸? 나 읽으면서 풀었는데도 말로 읽으면서 풀었는데도 너네 이거 눈으로 풀면 한 10초, 15초만 풀 수 있을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 순서 삽입할 때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번, 19번은 오늘 알려드렸고 아마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해드릴 거고 그 정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새로운 친구들 이제 들어오면 그때 한 번씩 정도 이거 끝이에요. 18번, 19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1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20번부터가 문제인데요. 사실 20번부터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24년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죠. 그죠? 근데 20번 때가 생각보다 그 평가원 교수님들이 맘 먹고 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느꼈죠? 우리 20번부터 24번까지 중에 다 맞은 사람 없죠? 어렵다니까. 왜? 선택지가 어렵거든. 근데 선택지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선택지를 갖다가 섞어놨어. 읽었을 때 그럴듯해.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근데 이 맞는 말이 반드시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는 말이야.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맞아. 이치에 맞는 말이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 선택지에. 맞는 말이지. 근데 필자가 그 얘기 안 했다니까. 그럼 그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섞어놨어. 당연히 맞는 말을 섞어놨어. 봤을 때 그럴듯한 말들 이런 것들을 섞어놨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주제를 잡아야 돼요. 주제를 잡아야 돼. 20번부터 24번까지 다 주제예요. 쌤 21번은 함축의미인데요. 21번 함축의미죠. 밑줄친 부분의 함축의미죠. 너 내 밑줄친 부분만 보고서 그래서 풀 수 있어? 못 풀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줄친 부분을 반드시 빈칸 취급하세요. 그럼 그 빈칸이잖아요. 근데 빈칸은요 여러분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빈칸은 반드시 주제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잘 봐. 20번부터 24번까지 함축의미 포함해서 다 주제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인데 얘도 주제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40번 요약문. 요약문은 우리가 요약할 때 어떤 부분을 요약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죠. 그죠? 40번 요약인데 중요한 부분이 두 글자로 뭐예요? 주제잖아요. 얘도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41, 42의 주제 하나 또 나오죠? 그죠? 41이 주제죠.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5개. 아니? 5개, 9개, 10개, 11개. 최소 우리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18번, 19번도 결국에 주제 찾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최소 우리 13개는 주제만 제대로 찾을 수 있어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 찾는 방법이 그러면은 하나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필자가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썼을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필자가 어조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필기를 잘 하시고 복습을 잘 하시면 나도 처음부터 이게 잘 됐던 게 아니에요. 나도 이거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 강의법을 문제 푸는 방법을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도 독해를 배웠어요. 시험을 위해서. 우리 시험 보는 게 목표잖아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인이랑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시험을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통해서 선택지에서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어조가 어떤가. 그래서 이 글의 형식의 경우에는 비교 글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설명문, 연구, 실험에 관한 글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앞에 부정부나 신정부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가야 되고 비교급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잘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노트만 보면 될 수 있게 그렇게 반드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딱 하나만 우리 맛보기 한번 가봅시다. 20번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처음에는 내가 설명을 할 때
조금 공을 들여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이 주제 찾는 방법이. 네, 이제 그 좀 일찍 들어오신 뭐 9월, 뭐 8월 이때쯤부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3학년들이랑 같이 섞여서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은 이미 한 몇 달 동안 그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툭 흘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를 다 읽겠다는 건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Conflicts between the goals of science and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result in the central ethical tension of clinical research. 갈등이죠. conflict 밑줄 쳐주시고요. between부터 participants까지 괄호로 묶어주시면 between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and에 세모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goals of science, 과학의 목표와 그리고 the need, 뭐야? 필요성이죠. 뭐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에요? to부터 participants까지 작게 한 번 더 묶어서 need에 연결시켜 주시면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인간의 연구, 인간 연구를 하는 그런 참가자들 있죠. 인간 연구를 위한 참가자들의 권리와 welfare, 복지죠. 그거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뭘 초래합니까? 중심적 ethical, 윤리적 긴장감을 초래합니다. 뭐에? 임상 연구에서의 아주 주요한 윤리적 긴장감을 초래한답니다. 자, 봐. 뭐라 그랬냐면요. 일단 이게 나왔죠. 맞지? conflict가 versus잖아 결국에는. 그렇지? 뭐랑 뭐 사이에 그거래? 과학의 뭐 목표니까 뭐 발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얘랑 인간의 권리, 인간인데 참가자들이 인간이죠. 그죠? 인간의 권리와 뭐였냐? 복지. 얘를 중요시해야 하는가? 과학 발전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야. 결국에는 이 갈등이 어떻게 한대요? 결과가 뭐래요? 결과가 뭐래? 주요한 윤리적 긴장감이래. 자, 그러면 뭐야? 임상 실험이거든요. 임상 실험. 얘는 뭐야? 네모 박스 해줘. 클리니컬 리서치 거기다가 네모 박스 해주시면 지금 임상 실험이 주요한 뭐야? 중요 소재가 되는 거죠. 그 임상 실험에서의 윤리적 긴장. 그죠? 요걸 초래하게 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구구절절 미안들 해놨지만 얘네들이 싸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싸우네? 윤리적으로 갈등이 벌어졌네? 긴장이 벌어졌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야. 오케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야. 야,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게 첫 번째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한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 주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나왔으면 항상 우리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문제점을 찾았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필자가 문제점을 지적을 해놓고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랬다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이 스스로 던져줬어. 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런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어.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이런 게 문제다라는 그런 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만 제시를 한 거야? 문제점만 제기를 한 거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해줬어. 문제점만 제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점 자체가 주제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이산화탄소의 배출, 탄소 발자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작은 노력들부터 쌓아가야 된다. 뭐 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결책을 주어줬으면 지구 온난화를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택지로 깔려 있을 거야. 개찍으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심해지고 있다 하고서 그냥 끝내버렸어 글을. 물론 거기서 끝내지는 않겠지. 근데 거기만 발췌해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발췌해온 부분에 해결책이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문제점 자체가 주제인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선택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점점점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 지구의 뭐 환경의 악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거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그럼 여기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he statement bad science is bad ethics is true.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다라는 말이 사실이래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true래, true. true라 그랬으면 일단 true에다가 동그라미 발표해 주시고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나쁜 과학이 나쁜 윤리다라는 건 누군가가 한 얘기겠죠? 그건 진실이래. 그럼 이건 누구 의견이야? 필자 의견이니까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래요. 과학이 나쁘면 윤리도 나쁜 거래요. 오케이? 자, putting humans at risk. 뭐 하는 거야? If the study design does not permit a reasonable expectation of valid findings까지 각괄호로 묶어주시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각괄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괄호. 각괄호라고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동명사구나 왓절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는 이렇게 선생님이 앞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나랑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f에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죠? 뭐 하지 않는다면 the study design, 그 연구의 설계가 does not permit a reasonable expectation, 합리적인 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에 대한 타당한 연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putting humans at risk,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is never, 절대로 윤리적일 수가 없대요. 맞지?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빠뜨리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Even a study that presents no risk, presents at least an inconvenience to participants and is in that sense disrespectful.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심지어 연구도, 어떤 연구냐면 depth to risk까지 괄호로 묶어서 스터디 연결시켜 주시면,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는 그런 연구 같은 경우에도 제시를 한대요. 뭐를 준대요? At least an inconvenience, 적어도 불편함을 제시를 한대요. 누구한테?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in that sense, 그런 의미에서 disrespectful,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The statement good science is good ethics, however, is false. 근데 뭐래요?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맞는데, 근데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다라는 말은 거짓이래요. 얘도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Study design may be scientifically valid, yet the risk of harming human participants is too great to accept.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시 벗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세모 해주시고. 그렇지만 the risk of harming human participants, 인간 참가자한테 해를 끼칠 그런 위험성은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인간한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lthough 동그라미 although achieving the appropriate scientific ends까지 각괄호로 바꿔주시고 적절한 과학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is always the necessary goal of a study. 어떤 연구의 필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호가 must override 밑줄 쳐주시고요. override 누구에 대한 rights and welfare of human participants 인간 참가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override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우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우선하다 override 하면 뭐뭐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뭐보다 과학적 효율성보다 여기에 지금까지 한 얘기 그러니까 뭐야? 앞에 봐봐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 과학 발전이 좋은 과학이든 나쁜 과학이든 어떻게 할 수 있어? 인간 참가자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복지를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네들 싸우고 있는데 문제점,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럼 그거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25분까지 쉬시면 됩니다. 15분입니다.